보도를 아니 하죠. 그거 있었잖아요. 걸음걸이도 당당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있었어요. 예. 예. 그럼 깽깽이로 나옵니까?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엄청 고생했다. 그리고 그의 인간미가 대단하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하죠. 아버지한테 바로 가는 효자다 뭐 이런 네, 거. 그렇죠. TV조선 5일 보도 이재용 2심 집행유예 353일 만에 석방이란 보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정 밖을 나서자마자 얼굴엔 미소, 걸음걸이는 당당. 구치소 직원들에겐 목례를 3차례나 합니다. 3차례네. 석방 소감을 묻자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또 직원들한테는 엄청 예의 바르시죠. 인간적이고 네. 막 아주 난리 났어요. 네. 제가 그냥 아예 깊이 있게 조선일보의 주옥 같은 사설 하나를 그냥 제대로 파자.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를 교과서고, 범죄자 만든 거. 예, 네. 교과서고 교과서. 이 내용이 사실상 거의 모든 언론에서 조목조목 이제 가져다가 이 프레임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석방을 옹호하는 교과서 교범입니다. 그렇죠. 이게 교범 조선일보. 6일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것 아닌가라는 사설이었는데요. 아닌가는 약간 제가 보면서 자기들도 약간 피해자 만든 거다 하고 싶은데 만든 거다 하고 싶은데 네. 거기서 망설였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닌가? 언론인 척한 거죠 잠시. 네. 예, 조선일보는 일단 1심 판결에 대해서 판사가 증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속 청탁을 발견했다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판결이었다라고 비판합니다. 거꾸로 예. 판사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2심에 대해서는 이런 무리한 판결은 2심에서 대부분 바로잡혔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2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실제 제시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사설에서 아니, 말합니다. 제시된 정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다 무시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딱 단정하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특검과 정부가 이 사건을 키웠고 이 부회장은 그 상황에서 희생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거꾸로 공격을 네. 특검과 현 정부에다가 해요. 그렇죠. 현 정부가 왜 여기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재판은 그 이전에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박 전 대통령에게 더 심한 형을 가하려고 사건 구도를 바꾼 거다. 강요당한 사람이 갑자기 뇌물 공여 범죄자로 바뀐 거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희생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정리를 합니다. 정말 제일 다른 황당한 게 있어요. 이거예요. 대통령이 기업을 겁박하고 강요한 사건을 기업의 뇌물 상납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는 고비마다 재판에 개입했다. 청와대는 재판 도중 캐비닛 문건을 찾아 특검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언대에서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억지로 정경유착 모양을 만들려고 했다면 수사가 아니라 정치 공격이다. 거의 완전 적반하장이죠. 진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예. 없죠.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이 재판 네. 그리고 이 재판이 시작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였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뒤집어 놓냐면 조선일보는 현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희생양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만들어냈다는 그러기 위해서 거예요. 온갖 짓을 다 했다는 식으로 지금 투덜거리는 거죠. 캐비넷 문건이 그걸 찾아서 법원에 제출했다는데 캐비넷 문건을 만들어서 거기 납두고 간 사람들이 잘못인 거죠. 박근혜 정부가 냅두고 했는데 그걸 발견했는데 안 줍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야, 대단합니다. 2심 판결을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나 봐요. 2심에. 뭐라고 하냐면 2심 역시 삼성의 일부 승마지원금을 뇌물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면서 또 투덜거려요. 거절하기 힘들었다 해도 공무원 부패에 조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뇌물죄 유죄를 선고했다.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제일 화가 나는데 현 정권이라고 했어요. 네. 현 정권에서도 기업들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뭐죠? 이게 왜 들어간 문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문재인 네. 정부가 기업에 뭔가 돈을 요구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금 한 것처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항상 현 정부를 걸고 들어가요. 네. 아무 상관도 없는데 현 정권에서도 기업들이 이제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뭐 돈이라도 요구하면 줘야 되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인은 대통령 요구를 거절해도 감옥 가고 거절하지 않아도 감옥에 가야 하나 이렇게 투덜거리고. 거절하고 감옥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줘야지 그러면
아무튼 이 참네. 부회장을 선량한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온갖 억지는 다 가져다가 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설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그 1심,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기각했던 판사 그분이 삼성 장학생이라는 매도와 문자 폭탄에 피해를 입었었다. 누구라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 위축되기 마련이다. 라면서 문자 폭탄을 하는 시민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는 아직 법과 양식을 우선하는 꼿꼿한 판사들이 있다. 2심 판사들도 온갖 공격을 당할 것이다. 지금 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를 바치는 기둥이 아직은 건재하다고 느낀다. 라면서 2심 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치는 기둥이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예. 자기들이 기둥이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걸 비판하는 시민사회는 몰지각하는 사람들이고 아유, 네, 자기들이 그렇죠. 이제 기둥이라는 거예요. 네. 삼성 홍보실도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남사스러워서.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까지 이쪽에서 못해요. 다 해주는 거죠. 네? 긁어주는 거죠. 자,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 이 조선일보 사설 이것을 다른 언론이 거의 모두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도들이 많이 있어도 대부분이 이 내용 중에서 한 꼭지 한 꼭지를 또 보도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 반론하는 게 시간이 아까워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추각해내는 논리를 조금씩 떼가지고 이걸 다 하려니까 자기도 남사스럽잖아요. 네, 못해. 이렇게까지 다 하는 거는 정말 빤스 벗는 거거든요. 이게 아유 진짜 저도 이거 읽다가 네. 부끄러웠어요. 네. 남사스럽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지? 이렇게까지 해주기 힘들거든요. 네. 뭐 중간중간에 한마디라도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비판하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됐다든가. 네. 그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홍보실도 최소한 반성을 합니다. 한마디 쓸 텐데. 네. 야. 홍보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런 예의를 보이는 척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조선일보는 언론인 양 또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편을 들어버리는 거죠. 이 정도는 삼성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우리의 언론이 진짜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이다. 그 민낯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다 이번 보도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족이에요. 네, 국민은 다 아는데 네. 자신들이 언론인 척하는 거죠. 사실은 삼성 가족이면서 좀 그런 거예요. 가족도 이 정도면 1촌입니다. 1촌. 이렇게까지 어떻게 할 수 있나. 뭐 네. 적당히 반발이라도 빼지. 네. 예. 안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야.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면은 그렇고요. 네. 방송국 보도는 제가 다 챙겨보지 못했는데 방송국 보도는 어땠습니까? 사실 방송사 전역 종합 뉴스들도 거의 비슷한 보도인데요.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방송사 이재용 판결 관련 보도량을 보니까 SBS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삼성 관련 보도는 SBS가 잘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네. 민영방송인데 네. 다른 것보다 SBS가 삼성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해요. 네, 강하게 네. 비판합니다. 그거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기는요, 뭐 경쟁자라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아니, 자, 경쟁되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SBS는 삼성 광고를 안 받나요? 네. 그렇진 않죠. 잘 안 주나요? 어쨌든 삼성 보도에 있어서는 SBS가 제일 날카로운 면이 네, 있어요. 날카롭습니다. 네. JTBC는 11건을 보도했는데요. JTBC는 아무래도 삼성 관련해서 입을 다물면 더 비판이 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도 제대로 보도를 하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고요. 네. MBC와 TV조선이 10건, 그리고 KBS가 6건, 채널A와 MBN이 가장 적은데 4건, 3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채널A와 MBN은 최대한 보도하지 않자. 보도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주의고요. 조선일보가 제일 앞에 나서서 네. 예? 홀딱 벗고 뛴다면 예. 동아일보는 약간 엉거주춤해요.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가능하면 보도하지 말자야 우리는. 예. 이쪽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도가 없어요 잘. 그냥 눈에 나지 말자. 뭐 눈에 이런 나지 말자. 이런 거고요. KBS와 SBS는 판결과 그 판결을 둘러싼 잡음을 전달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MBC와 JTBC는 재판부 논리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TV조선 10건 했다고 해서 비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기뻐했어요. 그렇죠.
그 TV조선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한 수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빤한데요. 먼저 이들은 그 판결의 그 문제점 같은 것은 짚지 않습니다. 국민적 감정 이런 것도 하지 않고요. 이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번 판결이 충분히 법리적으로 나올 만한 판결이었으니 너희들 따지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걸음걸이도 당당했다 이재용 이런 거. 예. 판결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는 보도는 열심히 합니다. 요런 판결이었어. 이러니까 따지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죠. 아니 그거 있었잖아요. 걸음걸이도 당당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있었어요. 예. 예. 그럼 깽깽이로 나옵니까?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엄청 고생했다. 그리고 그의 인간미가 대단하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하죠. 아버지한테 바로 하는 효자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TV조선 5일 보도 이재용 2심 집행유예 353일 만에 석방이란 보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정 밖을 나서자마자 얼굴엔 미소, 걸음걸이는 당당. 구치소 직원들에겐 목례를 3차례나 합니다. 3차례나. 석방 소감을 묻자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또 직원들한테는 엄청 예의 바르시죠. 인간적이고 네. 막 아주 난리 났어요. 네. 그리고 또 슬퍼요. 울먹이기도 하시고. 세인트예요, 세인트. 세인트리예요. 네. 그리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 삼성서울병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관련된 소식을 읊습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간다는 게 무슨 뉴스예요. 그리고 여기를 또 차 타고 뒤로 쫓아다니면서 찍기도 했어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무슨 대단한 일 났다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최대 실적을 삼성전자가 올렸지만 반도체 외의 사업 부분은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빨리 복귀에 경영을 챙길 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라면서 빨리빨리 복귀해달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또 주죠. 어디서 어느 시각이에요 이게 도대체. TV조선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복귀를 할 때 네. 빨리 하려고 하는데 밑자락을 깔아주는 뉴스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빨리 하라고. 심지어 예. 이런 말도 있습니다. 6일자 다른 보도에서는 IOC 위원이던 아버지 이 회장이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외부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나올 건가 보네요. 예. 밑자락을 까는 게 이제 복귀 계기가 평창이다라고 슬쩍 흘려주는 이런 보도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평창 직전에 판결 내고 평창 동안 이제 잊혀지고 그다음에 딱 나타나는 그렇죠. 그런 복귀 계획을 세웠나 봐요. 네. 뉴스를 읽어보면 삼성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 계획대로 보도를 해주니까 예. 빨리 그 복귀하고 네. 그 빨리는 올림픽 이후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뉴스 속에 삼성 홍보실에서 다 준 거기 때문에 깔려 있어요. 예. 삼성 관련 뉴스는 이상하게 SBS가 네. 매우 날카롭다고 했는데 삼성 관련 뉴스가 이 이후 또 나왔어요. 예. 두 개, 이제 8일날 두 개의 네. 보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다스의 각종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해준 정황이 드러나서 압수수색을 당했죠. 네. 그리고 또 같은 날 경찰이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 확인되지 않았던 삼성의 4천억 원대 차명 계좌를 확인했다.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안은 삼성에 불리한 내용이에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도량이 적었습니다. 다른 정부들은 거의 안 다뤘는데. 네. 근데 이제 8일 있었던 두 사안을 모두 전한 방송사는 MBC, SBS, JTBC 뿐이었고요. 검찰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로 압수수색. KBS는 모두가 없었어요? 네. 아예? 아니 두 사안을 모두 안전한 방송사 모두. 3개였고요. 그 MBC, SBS, JTBC만 모두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스 소송 대납 요거는 KBS, MBN, 채널 A가 전혀 보도하지 않았어요. KBS는 아직 정신 못 차렸네요. 예. 그리고 경찰이 삼성의 차명 정신 못 차린 게 계좌를 아니죠. 아직 새로운 사정이 안 왔군요. 여기는. 예. 그 삼성이 차명 계좌 발견한 거 이것은 TV조선과 채널 A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 A가 대부분 삼성 관련 보도 불리한 거는 네. 조선일보는 나서서 그 걸음걸이도 당당 해주고 네. 그다음에 나서가지고 이거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야 막 소리 네. 높여주고 하잖아요. 네. 맨 앞에 서서.
동아일보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보니까. 네. 아예 없는 척 보도를 안 하는 전략으로. 그렇죠. 예. 그 삼성전자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이것은 MBC가 굉장히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SBS, JTBC가 한 건씩 보도를 했는데 MBC는 그 단독 입수한 다스 내부 자료를 가지고 다스 소송비가 40억 원 가량 들었고 한 가지 소송인데도 미국 대형 로펌 5곳이 동원되었다. 5곳 이상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이 미국 대형 로펌이 자신의 로펌은 작은 로펌들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명성도 높아 수임료 수준이 훨씬 높다라고 못 박아놓고 정작 다스가 수임료를 부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억지로라도 지급하고 싶다면 거절할 의사야 없지만 그러지 않겠다면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미국 대형 로펌에서 했었다는. 아니 천사들 났어요. 네.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수임료가 높기 때문에 다스는 수임료 못 낼 거야.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안 웃기죠. 받을게. 네. 너 꼭 준다면 할 수 없지 뭐. 청구는 하겠지만 의사가 없다. 이런 내용을 MBC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돈을 안 주면 소송을 맞지도 않는 게 네. 당연한 미국의 로펌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사실. 무슨 그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사기업을 위해서. 근데 이제 말이 너무 웃겨요. 우리도 수임료 너무 높으니까 다스가 부담하기 어려울 거니까 굳이 준다면 뭐 받긴 받겠지만 청구는 안 할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언론은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삼성이 신제품을 내놓거나 이러면 진짜 난리 나거든요. 모든 전 방송사가 두 꼭지 정도는 다 핸드폰 신제품 나왔다. 예. 시연하고 온갖 종류의 그 칭찬을 다 해요. 그건 진짜 돈 받고 하는 거고요. 예. 예, 돈 받고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보도하면서 이렇게 삼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용 일가 그 일가에 대한 보도는 완벽하게 그야말로 뭐 완전히 포하고 안고 끌어안고 뭐 가족이 가족이죠, 가족. 예. 예.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네. 이렇게 민원연과 함께 주요한 뉴스를 언론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닌가? 언론인 척한 거죠, 잠시. 네. 예, 조선일보는 일단 1심 판결에 대해서 판사가 증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속 청탁을 발견했다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판결이었다라고 비판합니다. 거꾸로 예. 판사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2심에 대해서는 이런 무리한 판결은 2심에서 대부분 바로잡혔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2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실제 제시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사설에서 아니, 말합니다. 제시된 정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다 무시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딱 단정하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특검과 정부가 이 사건을 키웠고 이 부회장은 그 상황에서 희생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거꾸로 공격을 네. 특검과 현 정부에다가 해요. 그렇죠. 현 정부가 왜 여기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재판은 그 이전에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박 전 대통령에게 더 심한 형을 가하려고 사건 구도를 바꾼 거다. 강요당한 사람이 갑자기 뇌물 공여 범죄자로 바뀐 거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희생양이라고 할 수밖에 정말 없다라고 이런- 정리를 합니다. 정말 제일 다른 황당한 게 있어요. 이거예요. 대통령이 기업을 겁박하고 강요한 사건을 기업의 뇌물 상납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는 고비마다 재판에 개입했다. 청와대는 재판 도중 캐비닛 문건을 찾아 특검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언대에서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억지로 정경유착 모양을 만들려고 했다면 수사가 아니라 정치 공격이다. 거의 완전 적반하장이죠. 진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예. 없어요.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이 재판 네. 그리고 이 재판이 시작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였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뒤집어 놓냐면 조선일보는 현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희생양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만들어냈다는 그러기 위해서 거예요. 온갖 짓을 다 했다는 식으로 지금 여기 투덜거리는 거죠. 캐비넷 문건이 그걸 찾아서 법원에 제출했다는데 캐비넷 문건을 만들어서 거기 납두고 간 사람들이 잘못인 거죠. 박근혜 정부가 냅두고 했는데 그걸 발견했는데 안 줍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야, 대단합니다. 2심 판결을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나 봐요. 2심에. 뭐라고 하냐면 2심 역시 삼성의 일부 승마지원금을 뇌물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면서 또 투덜거려요. 거절하기 힘들었다 해도 공무원 부패에 조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뇌물죄 유죄를 선고했다.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제일 화가 나는데 현 정권이라고 했어요. 네. 현 정권에서도 기업들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뭐죠? 이게 왜 들어간 문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문재인 네. 정부가 기업에 뭔가 돈을 요구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금 한 것처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항상 현 정부를 걸고 들어가요. 네. 아무 상관도 없는데 현 정권에서도 기업들이 이제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뭐 돈이라도 요구하면 줘야 되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인은 대통령 요구를 거절해도 감옥 가고 거절하지 않아도 감옥에 가야 하나 이렇게 투덜거려요. 거절하고 감옥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줘야지 그러면. 아무튼 이 참네. 부회장을 선량한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온갖 억지는 다 가져다가 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설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그 1심,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기각했던 판사 그분이 삼성 장학생이라는 매도 보도를 아니 하죠. 그거 있었잖아요. 걸음걸이도 당당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있었어요. 예. 예. 그럼 깽깽이로 나옵니까?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엄청 고생했다. 그리고 그의 인간미가 대단하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하죠. 아버지한테 바로 하는 효자다 뭐 이런 네, 거. 그렇죠. TV조선 5일 보도 이재용 2심 집행유예 353일 만에 석방이란 보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정 밖을 나서자마자 얼굴엔 미소, 걸음걸이는 당당. 구치소 직원들에겐 목례를 3차례나 합니다. 세 차례는. 석방 소감을 묻자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또 직원들한테는 엄청 예의 바르시죠. 인간적이고 네. 막 아주 난리 났어요. 제가 그냥 아예 깊이 있게 조선일보의 주옥 같은 사설 하나를 그냥 제대로 파자.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를 교과서고, 범죄자 만든 거. 예, 네. 교과서고 그 교과서. 이 내용이 사실상 거의 모든 언론에서 조목조목 이제 가져다가 이 프레임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석방을 옹호하는 교과서 교범입니다. 그렇죠. 이게 교범 조선일보. 6일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것 아닌가라는 사설이었는데요. 아닌가는 약간 제가 보면서 자기들도 약간 피해자 만든 거다 하고 싶은데 만든 거다 하고 싶은데 네. 거기서 망설였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와 문자 폭탄에 피해를 입었었다. 누구라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 위축되기 마련이다. 라면서 문자 폭탄을 하는 시민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는 아직 법과 양식을 우선하는 꼿꼿한 판사들이 있다. 2심 판사들도 온갖 공격을 당할 것이다. 지금 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를 바치는 기둥이 아직은 건재하다고 느낀다. 라면서 2심 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치는 기둥이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예, 예. 자기들이 기둥이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걸 비판하는 시민사회는 몰지각하는 사람들이고 아유, 예, 자기들이 이제 기둥이라는 거예요. 예. 삼성 홍보실도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남사스러워서.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까지 이쪽에서 못해요. 다 해주는 거죠. 네? 긁어주는 거죠. 자,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 이 조선일보 사설 이것을 다른 언론이 거의 모두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도들이 많이 있어도 대부분이 이 내용 중에서 한 꼭지 한 꼭지를 또 보도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 반론하는 게 시간이 아까워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추각해내는 논리를 조금씩 떼가지고 이걸 다